예, 전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축하 중, 전단 쭉 제가 그 역학의 기본 개념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단의 것은 보의 축에 직각으로 이제 외력이 작용할 때 이제 보를 이제 절단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 보가 있고요. 여기서 P1, P2, P3가 있을 때 이 평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이 우리가 전단력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본을 두 부분으로 절단하는 힘이죠. 상향력, 하향력. 우측은 상향, 좌측은 하향으로 보통 이건 이제 전단력이 이제 플러스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단면력의 부교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축방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단력이 있고 모멘트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모전축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멘트, 전단력, 축력. 그래서 축방력은 어떤 부재가 있을 때 부재를 이제 늘리는 의미죠. 인장하는 의미죠. 인장. 그러니까 부재가 늘어나는 거죠. 압축은 부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재가 미소하게 줄어드는 힘을 우리가 압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단력은 어떤 볼을 이 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작용하는 게 우리가 전단력입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힘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게 플러스입니다. 보가 이제 이게 플러스의 힘 모멘트, 이게 마이너스 힘 모멘트. 그러니까 상향은 압축이고 하향 인장의 개념 일대어의 힘 모멘트입니다. 그리고 보의 이제 전단 응력, 우리가 가장 기본 공식이죠. 전단 응력은 IB분의 VQ인데, I는 보통 단면 2차 모멘트, B는 단면의 폭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Q는 중립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얘기합니다. V는 작용력이죠. 작용력. 임의의 면에 작용하는 전단력, 이건 외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쪽 V는 이제 그 외력에 의한 힘이고, Q하고 I하고 B는 이거는 이제 부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 힘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전단 응력과 전단 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사각형 단면과 원형 단면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전단 계수가 136회 때 전단 계수 용어로 시험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 단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단면이 이렇게 폭이 B고 높이가 H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가 중립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타우는 IB분의 VQ에서 Q는 중립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다. 중립축에 대한. 그러니까 P 곱하기 여기까지 2분의 H죠. 2분의 H고, 이 2분의 H에 대한 중립축에서 도심까지 거리, 여긴 4분의 H가 되겠죠. 4분의 H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Qmax는 8분의 BH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타우맥스는 IB분의 B가 이렇게 들어가고, I는 12분의 BH의 3승이고, V는 8분의 BH의 3승. 요거를 이렇게 풀어보면 2분의 3 pH분의 V가 됩니다. 그럼 2분의 3 A분의 V가 되거든요. 그럼 A분의 V, 2분의 3은 직사각형 단면의 전단 계수가 되겠습니다. 2분의 3은 직사각형 단면의 전단 계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전단 계수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타우맥스는 2분의 3 A분의 V에서 요게 이제 전단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단 계수는 그러니까 전단 응력이 최대가 될 때의 어떤 계수를 얘기한 겁니다. 단면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형 단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형 단면, B가 이제 D고요. 원형 단면은 단면 이차하면 64분의 파이 D의 4승이죠. 그리고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입니다. Qmax를 구해보면 이 중립축에 대해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 전단면이고, 반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그 반원에서 여기 도심까지 거리가 3분의 2 파이분의 D입니다. 그러면 Qmax는 12분의 D의 3승이 되겠습니다. 12분의 D의 3승. 그럼 타우 맥스는 최대 전단 응력은 IB분의 VQ에서 B가 D고 I는 64분의 파이 D의 4승이고, V는 12분의 D의 3승입니다. 그냥 반 원형 단면의 최대 1차 모멘트. 그러면 3파이 D의 제곱이 16V가 됩니다.
요거를 3분의 4 파이 D의 제곱이고 16이니까 4로 나눠주면 3분의 4 A분의 V가 되겠습니다. 3분의 4 A분의 V. 그래서 원형 단면의 전단계수는 3분의 4다. 원형 단면의 전단계수는 3분의 4다. 그래서 직사각형 단면의 전단계수 타움 X는 2분의 3 A분의 V가 되겠고요. 원형 단면의 전단계수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정단에 이건 보가 있고요. 보가 있는데 이제 T형 보죠. T형 역T형 단면이고 메다당 2톤의 하중이 발생을 할 때 보의 최대 전단 응력 타우 맥스와 고정단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더 좀 C점에서 위에서 25mm 위에서 이제 25mm 떨어진 지점의 전단 응력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A에서 보의 이제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타우 맥스는 일단 공식을 써서 IB분의 VQ다. 일단 V를 산정해야 됩니다. V는 W 곱하기 L이죠. 메다당 2톤이니까 4m니까 8톤이 되겠습니다. 최대 전단력은 외력이 8톤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I하고 Q를 구해야 되죠. B는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심을 구해야 됩니다. I는 뭐 12분의 BH의 산수 AD의 평형축 정리를 우리가 이용하면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Y1을 중립축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를 상단을 기준점을 잡고 하면은 여기 50 곱하기 125죠. 125에 이거에 2분의 H 일단 밑에 A죠. 500 곱하기 125 플러스 여기 하단면 200 곱하기 50 하고요. 위에는 이제 단면이 전모멘트가 되겠죠. 50 곱하기 125 곱하기 2분의 125 높이죠. 그 다음에 여기 200 곱하기 높이 BH 곱하기 여기서 125까지 하고 여기 중립축까지 그러면 2분의 50이 되겠죠. 이거를 풀어보면 Y1은 116.3mm가 되겠습니다. 그럼 Y2는 H-Y1이 되겠죠. 그럼 H가 총 175입니다. 여기 전체 높이가 175에서 여기 Y1 116.3을 빼면 58.7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립축을 구했고 우리가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형축 정리를 이용하면 12분의 PH의 3승 AD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 단면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보면 12분의 50 곱하기 높이가 125의 3승이고 50 곱하기 125 곱하기 중립축 여기 중립축이 여기까지 116이죠. 여기에 도심은 2분의 115 중립축에서 도심까지 거리의 제곱입니다. 중립축 도심까지 거리 제곱이고 이 하단면에 대한 걸 구해보면 2분의 B가 200이죠. 200 곱하기 높이가 50입니다. 50. 12분의 200 곱하기 50의 3승 플러스 200 곱하기 50 곱하기 여기서 하단부에 여기서 중립축 거리가 58.7이죠. 58.7이고 여기서 요 단면의 도심은 2분의 50에서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보면 39.7 곱하기 10의 6승 mm의 4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보겠습니다. 단면 1차 모멘트는 여기서 폭이 중립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여기 폭이 50mm고요. 이 Y1이 116.3이었죠. Y1이 116.3 곱하기 여기 중립축에서 도심까지 거리 그래서 2분의 116.3 그러면 Q는 3.38 10의 5승 mm의 3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지수는 다 구했죠. I가 구했고 B는 나와 있고 V는 이제 외력이고 Q는 이제 최대 중립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니까 여기서 I가 얼마였습니다. I가 39.7 곱하기 10의 6승이고 B는 이제 폭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V가 아까 8톤이었죠. 8톤이니까 8 곱하기 10의 3승 kg으로 환산하면 8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Q는 3.38 곱하기 10의 5승 하면은 1.363 kg per m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최대 전단 응력은 1.36 kg
퍼 밀리미터의 제곱. 우리가 보통 MPL 단위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킬로그램으로 일단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1m 떨어진 지점 C점에서 상단에서 25mm 떨어진 지점의 전단 응력을 구하시오인데, 요거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I하고 B 값은 어차피 구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V하고 Q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C점이기 때문에 C점에서 모멘트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은 C점까지는 C점까지 V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V는 여기 2톤에서 여기 3m, 3m니까 전단력은 6톤이 되겠습니다. 6톤이 되겠고, 여기서는 Q 값을 잘 구해야 됩니다. Q 값이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25mm 지점이니까 요 면적 25 곱하기 50이죠. 50에 여기 중립축이 116.3입니다. 116.3이고 요 사각형 면적의 도심까지 거리죠. 116.3에서 여기서 2분의 25를 빼면 2분의 25를 빼면 중립축에서 요 도심까지 거리가 116.3 마이너스 12.5가 되겠죠. 요거 12.5가 되겠습니다. 그럼 Q 값은 1.29 10의 5승 밀리미터의 3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Q 값 구했고 V 값 구했고, 그래서 이제 전단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IB분의 VQ다. 그래서 I는 아까 39.7 곱하기 10의 6승이고, 그 다음에 폭은 이제 50mm고요. V는 전단력이 6톤이었죠. 6톤. 6 곱하기 10의 3승이고, 그 다음에 Q는 여기서 단면 1차 모멘트는 1.29 10의 5승이니까 0.39 kg per m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단력에 대해서 T형보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원형 단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이 돼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반드시 자유자재로 풀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 구조기술사 103 2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흰 부재 H형 강의 300에 폭이 300이고 H가 300입니다. 300이고 T1 외부가 10mm고 프렌즈가 15mm, 그 전단력 180kN를 작업할 때 IX는 2.04 곱하기 10의 4승 밀리미터 주어졌고요. 전단 응력을 검토하시오, 안정성을 검토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프렌즈에 이쪽 프렌즈에 걸리는 힘, 요 상단에 걸리는 타우 웨이를 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지점, 그 다음 외부에 걸리는 이제 타우 맥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3개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아까 봤지만 타우는 I T분의 VQ에서 타우 X1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어차피 여기 구해졌으니까 2.04 곱하기 이건 주어졌죠. 그 다음에 T가 15mm죠. T 15mm고 전단력이 180kN입니다. 180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프렌즈의 반의 단면 1차 모멘트가 있습니다. 요 프렌즈 부분의 반 면적의 단면 1차 모멘트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300이니까 요 반은 150이 되겠죠. 150 곱하기 높이가 15고 150의 높이가 15고, 여기서 중립축에서 여기까지 도심까지 거리죠. 그리고 이게 150에서 이게 15니까 이게 135죠. 135에서 2분의 15 하니까 7.5니까 여기까지 142.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우 X1은 0.125 곱하기 150 하면은 18.86 MPA가 되겠습니다. 18.86. 여기에 이제 18.86이 되겠죠. 전단 응력이 이 지점에서. 그 다음에 타우 2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타우 2는 아까 요 지점에 대한 전단력은 요 프렌즈 부분의 반의 어떤 전단 응력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은 이 프렌즈 전체, 요 상부 프렌즈 전체의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IT분의 VQ에서 이건 다 똑같죠. 근데 단면 1차 모멘트가 틀려집니다. 이 면적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니까 아까는 여기서 150을 썼는데, 여기는 요 단면 폭에 대해서 300 곱하기 15 곱하기 중립축까지 거리는 똑같죠. 142.5. 그러면 56.6 MPA가 됩니다. 이쪽이 56 MPA, 여기가 18 MPA. 그 다음에 타워 맥스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맥스는
요 프렌즈하고 중립축, 요 지점, 요 지점까지의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부 프렌즈는 300 곱하기 15 곱하기 여기 142.5였죠. 중립축까지 거리. 그 다음에 이 외부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중립축에서 요 하단까지 135가 되겠죠. 135 곱하기 이 폭은 10이죠. 폭은 10 곱하기 중립축에서 요 단면에 도심까지 거리니까 2분의 135가 되겠습니다. 그럼 타워 맥스는 64.6 MPA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프렌즈에 걸리는 저 상부 프렌즈에 걸리는 타워 1은 여기서 보면 18 MPA가 되겠고요. 이쪽 요 방향 외부 방향으로 생기는 타워 2는 여기서 아까 56 MPA. 그 다음에 여기 중립축에서 가장 크게 전달능력이 가장 발생을 한다. 우리가 보통 H형광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보통 이 중립축에서 전단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중립축의 전단력이 크고 여기 상부에서는 이 가운데 부분이 전단력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타우 1은 요 면적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쓰면 되고요. 타우 1은 요 프렌즈 반쪽, 그 다음에 타우 2는 요 프렌즈 상부 프렌즈 전단면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우 3 최대 전단력은 여기 상부 프렌즈하고 외부 반의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요 지점에서 전단력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구조기술사 118회 이 2교시 문제입니다. 그 반지름이 R이고 두께가 T입니다. 그래서 얇은 반원형 단면 원형 호의 중심으로부터 전당 중심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반원형 단면이고요. 반원형 단면이고 이거는 이제 일축대칭입니다. 이쪽으로서 일축대칭이기 때문에 이 도심이 이 정도에 있고요. 전단 중심이 여기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런 게 반원형, 원형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서 DA가 되겠고 이렇게 V하고 이게 전단력 V가 되겠고요. 그 DA는 T 곱하기 이게 이제 두께가 T죠. T 곱하기 RD 세타. 이 호의 길이는 저희가 RD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게 D 세타구나. D 세타. 그래서 DA는 T 곱하기 RD 세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단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V 곱하기 2 곱하기 F 곱하기 H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일단 단면 성동을 구해서는 I를 구해야 됩니다. I는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야 하는데 반원형 단면이니까 2 곱하기 0에서 양쪽 두 개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죠. 2분의 파이 Y의 제곱 DA죠.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 Y제곱 DA다. 그래서 Y는 R 곱하기 이게 R이죠.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T 곱하기 이게 DA는 T 곱하기 RD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쭉 풀어보면 I는 2분의 파이 R의 3승 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Q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야 됩니다. 0에서 세타까지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면 Y세타는 적분해서 YDA가 되겠죠. Y는 RD세타가 되겠습니다. RD세타 요거리죠. RD세타 곱하기 D에는 T 곱하기 RD세타 T 곱하기 RD세타 그러면 Q는 R의 제곱 T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T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전단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타우 세타를 구해야 됩니다. 타우 세타는 IT분의 VQ를 구해야 됩니다. IT분의 VQ. 여기서 IT가 있고요. V가 있고 Q는 R의 제곱 여기서 T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죠.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M0에 대해서 모멘트를 취하면 여기 이제 F죠. F와 V가 이제 같다. F와 VE가 같다라는 게 관계식을
정리를 하면 0에서 파이 t 세타 tr d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t 세타 tr d 세타 곱하기 v 곱하기 v 곱하기 2 이게 이제 모멘트 제로점 평형을 이루죠. 그럼 이걸 적분해서 풀어보면 2는 파이분의 4r이 되겠습니다. 2는 파이분의 4r.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공식에서 보면 이게 호가 있습니다. 호가 있고 알파고요. 이게 이제 L이고 이게 호의 길이를 보통 L이라고 이게 현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보통 이제 호의 길이는 R 반지름 곱하기 호의 그 중심각 R 곱하기 알파로 표현할 수가 있고 현의 길이는 R 곱하기 2분의 사인 알파 곱하기 2개죠. 하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다. R 알파 반지름 곱하기 중심,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다.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형 단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원형 단면에서 보시면 여기에 세타고요. 그럼 이 미소 면적이 d 세타가 되겠죠. d 세타가 되겠고, 그러면은 da는 r 곱하기 d 세타 곱하기 dr이 되겠습니다. dr이 되겠고요. da는 r 곱하기 d 세타 dr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면 iq 타우 f2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iq 타우 f2. 그러니까 i는 우리가 인테그랄 y제곱 ba고요. q는 yda, 그 다음에 타우는 it분의 vq고 f는 보통 v2다. 그래서 우리가 2를 여기서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2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여러분들 이 원의 중심 단면 da는 r 곱하기 여기서 얘기했죠.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중심각 rd 세타 곱하기 여기가 이제 dr이니까 r 곱하기 d 세타 d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 구조교사 110회 3교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110회 3교시에 나왔던 문제인데, 전단 중심의 정의, 그리고 다음 부재의 단면에 전단 중심을 표시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L형광, T형광, X형광, V형광, I형광, C형광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단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보의 어떤 피묵력이 발생할 때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는 작용점을 우리가 전단 중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D형광에서 이런 이제 하중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보통 이건 도심이고요. 단면에 이건 비틀림이 발생을 합니다. 단면에 비틀림이 발생을 하고 이게 이제 일축 대칭이죠. 이게 일축, 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대칭이죠. 여기에 C가 있고, 이게 전단 중심이 이쪽에 떨어집니다. 그럼 전단,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 단면에 비틀림이 미발생합니다. 그러면 전단 중심의 정의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비틀림을 항상 생각합니다.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을 때 어떤 작용점을 우리가 전단 중심이다. 전단 중심 비틀림이다. 전단 중심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을 때의 작용점을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단 중심의 위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일축 대칭 같은 경우는 요 일축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단 중심과 도심이 이제 같은 축에 있다. 그 다음에 요같이 I형광 같은 경우 X축과 Y축이 이제 이축 대칭이죠. 그럼 전단 중심과 도심이 일치한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T형광은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일축 대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축의 전단 중심과 도심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심은 보통 이 정도에 떨어지고요. 전단 중심은 S입니다. 여기 V형 단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일축 대칭이죠. 그러면은 도심은 여기에 있고 전단 중심은 이쪽 정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단 중심과 도심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형광 같은 경우도 이렇게 Y축이고 X축이고, 보통 이 X축에 대해서 보통 대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도심이 떨어지고 여기에 전단 중심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반원형 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원형 단면도 이 X축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대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심은 여기에 떨어지고요. 전단 중심은 여기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L형광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일축대칭, 이축대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도심은 여기 떨어지고 전단 중심은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축대칭 단면은 T형, V형, TVC 반, 저는 외울 때 TVC 반으로 합니다. TVC 반은 일축대칭이기 때문에 전단 중심이 그 축에 있다. 그 다음에 I형관 같은 경우는 전단 중심과 이축대칭이기 때문에 전단 중심과 도심이 같은 위치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목 구조울사 120회 3교시의 문제입니다. 플랜지 폭이 B고요. 높이가 H고요. 두께가 T인 D형강에서 중심선의 길이는 B입니다. B고 중심선의 높이는 H를 이용해서 전단 중심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보통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여기서 D형강에서는 저 도심이 여기 있고요. 전단 중심이 S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사항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기본사항 I는 12분의 이 외부 이쪽 TH의 3승이죠. 두께가 T고 높이가 H니까 12분의 TH의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이 부분에 단면을 잡으면 A D의 제곱이니까 A가 폭이 B고요. 높이가 T니까 B 곱하기 T 곱하기 반이죠. 2분의 H의 제곱인데 여기 저 B가 빠졌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됩니다. 2가 들어가서 2 곱하기 BT 2분의 H의 제곱입니다. 이거를 쭉 풀어보면 12분의 TH의 제곱 가로 열고 6분의 B 곱하기 H입니다. HA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단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V 곱하기 V 전단요 곱하기 여기 2 곱하기 여기 전단 U가 이렇게 흘러가죠. F 곱하기 H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럼 2는 우리가 2를 표현할 때는 2는 V분의 FH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또 Q를 구해야 됩니다. Q는 단면 1차 모멘트, 이 미소 면적 dx가 있죠. 여기에 t가 있고 x니까 t 곱하기 x에 2분의 h, t 2분의 h를 표현하면 되겠고, 그래서 타우는 it분의 vq입니다. it분의 vq에서 itv를 하고 여기서 q가 tx 2분의 h에 있죠. 그럼 tt 약분되면은 2i분의 vh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단유 F는 인테그랄 0에서 B까지 타우 곱하기 T 곱하기 TX로 적분하면 됩니다. F는 0에서 B까지 타우 T 곱하기 TX로 적분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걸 풀어보면 0에서 B까지 여기서 타우가 2i분의 VHX였죠. 그 다음에 T 곱하기 TX입니다. 그러면은 2i분의 VH T가 앞으로 나오고요. 2분의 X의 제곱 에서 적분하면 2분의 B의 제곱입니다. 그렇게 되면 F는 4i분의 VHT 곱하기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B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V 곱하기 2는 FH라고 했죠. 그럼 2는 V분의 FH에서 V분의 FH, 여기서 F가 4i분의 VHT B의 제곱이었죠. 그럼 VV 전단력 약분되고 4i분의 B의 제곱 H의 제곱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 중심을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가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단 중심 비틀림이다. 어떤 하중이 전단 중심에 떨어지면 비틀림 발생이 안 되면 안 되는 지점이 우리가 전단 중심이라는 개념을 딱 잡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D형강에서 V 곱하기 V 전단력이 V가 떨어지고 여기 표심이 2가 있고요. F 전단유 곱하기 H다. V 곱하기 H. 그래서 2는 V분의 H인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I, Q, 타우, F, E를 구하는 순서로 가면 되겠습니다. I 구해야 되고요. Q를 구해야 되고 Q는 T, X, 2분의 H고 타우 전단적은 아까서 공부를 많이 했죠. IT분의 VQ고 F는 이제 전단유는 인테그랄 0에서 B까지 타우 T, DX가 되겠습니다. 타우 T, DX.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전단 중심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 2는 V분의 FH로 항상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구조교사 113의 3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D형광의 전단 중심을 구하시오. 아까 앞부분에서 공부를 했고요. T가 3mm이고 폭이 100이고 H가 150입니다. H가 150일 때 전단 중심을 구하시오. 여기서 뭐 전단 중심 계산할 때는 V 곱하기 2에서 F 곱하기 H다. 그래서 2는 V분의 FH다. 그래서 IQ 타우 FE, IQ 타우 FE.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실 때 IQ 타우 FE를 모를 수 있게 계속 반복하십시오. IQ 타우 FE. 전체적인 풀이의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IQ 12분의 TH의 3승 플러스 2 곱하기 BT 곱하기 2분의 H의 제곱. 그러면은 T가 아까 3mm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H가 H가 150이고 B는 100이죠. 이걸 쭉 하면 4.21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의 4승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Q를 구해보죠. Q는 아까 얘기했죠. T 곱하기 앞에서 T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H다. 그러면은 T는 아까 3mm죠. T는 3mm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H. H는 150이었죠. 그래서 225X가 됩니다. 그럼 전달 응용 IT분의 VQ에서 I는 얼마였죠? 4.21 곱하기 10의 6승이 이렇게 돼 있고 T는 3mm였고요. 그 다음에 V는 전단력이고 225 여기서 Q는 225X죠? 그럼 타우는 0.00018VX가 되겠습니다. X가 되겠고 그리고 F는 0에서 B까지 타우 T DX라고 그랬죠. 타우 T 전단류는 적분해서 타우 T DX.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외우십시오. F 전단류는 인테그랄 타우 T DX, F는 타우 T DX다. 그래서 0에서 100mm죠. 0에서 100mm고 타우가 얼마였어요? 0.00018VX가 되겠고 T가 3mm였죠. DX죠. 그럼 F는 0.27V가 됩니다. F는 0.27V.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단 중심까지 거리 2는 V분의 FH였죠. 그러니까 V는 미지수고 F는 0.27V고 H는 150입니다. H는 150. 그러니까 VV 약분되니까 전단 중심까지 거리는 40.5mm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건축구조교사 98회 4교시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이제 135회 때 비슷하게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목재판의 크기가 있고요. 악유 접합으로 돼 있다. 여기가 그리고 4m 단순보 경관의 최대 하중을 구하시오. 단순보고 피가 이제 4m에서 중앙점에 피가 떨어질 때 최대 하중을 구하시오. 그럼 여러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 악유 접합면의 허용 전단력이 1N/mm의 제곱이 나왔고 목재 허용 전단력 2N/mm의 제곱이 나왔고 목재 허용 힘응력 15N/mm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항 정리를 하면은 여러 문제 같은 경우는 타우맥스가 최대 전단력이 허용 전단력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전단력은 IB분의 VQ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게 I 구해야 되고 Q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I는 이제 12분의 BH의 3승 12 곱하기 폭이 150이고 높이가 이제 300이니까 12분의 150 곱하기 300의 3승이면 3.37 10의 8승이고 Q맥스와 접합면의 어떤 1차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중립축이죠. 중립축을 기점으로 해서 폭이 150이고 높이가 중립축까지 15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립축에서 여기에 150의 반이니까 75가 되겠죠. 그럼 1.68 10의 6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접합면은 150 곱하기 150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150 곱하기 150까지 중립까지 거리. 그래서 Q와는 접합면에 대한 단면일 모멘트는 1.5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지수가 여기가 V가 되겠죠. Vmax는 여기서 P가 떨어지면 여기 발력이 2분의 P가 생기겠죠. 그럼 이 발력이 곧 전단력이죠. 이 2분의 P가. 그리고 M은 이게 중앙부에서 가장 모멘트 커지게 되겠죠. 2분의 P 곱하기 2m니까 이건 P입니다. 최대 모멘트는 P면 전단 능력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단 능력은 아까 계속 했지만 IB분의 VQ다. I 값 나왔고요. I 값 3.37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고 B는 150이고 그 다음에 V는
V는 2분의 P죠. 2분의 P1, 2분의 P로 되겠고, 이제 단위 환산을 해주니까 10의 3승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Qmax, 중립주까지의 단밀일차 모멘트는 1.68 곱하기 10의 6승이다. 그래서 이거는 2뉴턴, 목재의 허용 전단력이 2뉴턴이었죠. 목재의 허용 전단력이 2뉴턴 밀리미터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이제 솔브를 계산하면 P1은 120kN 이 나옵니다. 120kN. 그리고 접합면은 똑같죠. IB분의 V는 이거 똑같고 Q1이 그러니까 접합면의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악유 접합면의 허용 전단력이 1N 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P2는 67.5kN 이 나오겠습니다. P2는. 그 다음에 힘응력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힘응력. 시그마 맥스는 I분의 MY가 되겠죠. 아까 여기서 목재의 허용 힘응력 15N 밀리미터의 제곱이다. 그래서 우리가 I 값은 아까 구했죠. 3.37 10의 8승. 그리고 모멘트는 2분의 P 곱하기 2에서 P가 되겠고. 그러면은 I는 시그마 맥스는 3.3 I분의 MY에서 I가 3.37 곱하기 10의 8승. 10의 8승이고요. 그 다음에 P 여기서 M은 P죠. P 2분의 P에서 10의 3승이고 이거는 이제 중립축에서 맨 끝단까지 해서 보통 최대 응력이 힘응력이 발생이 되니까 150이 되겠죠. 이게 15와 같다고 쳤을 때 P3 33.5kN 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최대 하중을 구하라. 예, 전단 응력, 힘 응력에 의한 최대 이제 하중을 구하면 중립축에 있을 때는 아까 P1이 120kN이었죠. 그 다음에 접합면일 때는 67.5였고요. 그 다음에 힘 응력에 있을 때는 하중이 34.75kN이 됐습니다. 그럼 이 P1, P2, P3 중에 최소값이 어떤 최대 하중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최대 하중이 아니, 최대 하중이 120톤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이 돼야 되겠죠. 이게 하중 이거까지 이제 힘응력일 때 33.kN 생길 때 이 하중을 초과해 버리면 우리가 허용 힘응력을 초과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최대 하중은 33.75kN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하중은 33.75kN 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단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기본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도 보거나 구조나 재료학을 하게 되면 전단, 힘, 비틀림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고 우리가 쓰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허용 힘 응력, 허용 전단 응력에 의해서 주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하중을 구하시오 하면은 타우 맥스 최대 전단력은 허용 전단력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IB분의 VQ다. V는 어차피 외력이죠. V는 외력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고 Q는 QIB라는 것은 부재 내부의 어떤 문제입니다. Q라는 건 접합면일 때 중립축일 때 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 값을 여기서 P를 미지수를 놓고 P를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최대 힘 응력 시그마 맥스는 시그마의 허용 힘 응력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시그마 맥스는 I분의 MY다. 그래서 M은 보통 이제 모멘트는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